그리고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내가 누구? 마방 출신이죠. 한대건이고요. 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 일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그런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4경주입니다. 고마타워 파이널입니다. 고마타워 파이널입니다. 자, 이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3착을 하면서 승급을 했지만 그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고 지금은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두까지 따라갈 수 있는 막판 한 발 있는 마필인 만큼 지난번 같이 무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10번만 슈퍼플라이는 뭐 대가리죠. 이견이 필요 없는 대가리. 지난번에 휴양을 갔다 와서의 경주기 때문에 얼레벌레 탄 거고 안 맞은 밖에 퇴근하지 않았어요. 못 온다면 가서 죽어야죠. 이번에는 10번 놓고 9번 단통 맞고 9번 더 파이널이 2위로 10번 9번 두 마리 앞섰고 안쪽에서 그냥 잘한 게 없으니까 좀 까불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까 해서 귀여운 척 한 겁니다. 내 나이에 귀여워봤자 뭐 얼마나 귀엽겠어. 재밌게 방송도 찍고 여러분들에게 막 낄낄거리고 하하거리고 찍어야 되는데 성적 안 나오면 뭐 할 말이 없죠. 뭐 솔직히 말해서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분들 마음도 알고 글 쓸 때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 똑같은 상황을 겪어봤던 놈이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배팅하는 것에 이상으로 저도 많이 배팅을 해봤던 놈이기 때문에 어떤 심정이신지 알아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칼같이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걸 보상해 주겠다 그런 말은 못하죠. 정말 하는 게 뭐 내 맘대로 됩니까? 꾸준히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성과도 나오고 결과도 이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똑같이 준비했고요. 더도 말고 하는 방식 그대로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결과는 좋은 쪽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큰 대상경주 하나 있어요. 부산일보의 대상경주 있는데 서울의 안말 대표죠. 실버울프.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 동수가 우리 김동수 기수가 파워블레이드 한번 이겨보겠다고 결정했는데 이기기는 힘들 것 같고 좋은 성적이나 좀 읽어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좋아졌어요. 19조의 마필이 파워블레이드하고 투데이였는데 투데이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조건은 좋아졌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부산경마에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비가 온다 그랬나? 날씨가 맨날 이럴마다 비가 오니까 주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주로에 대한 상황까지도 현장에서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승부처 말씀드리고 잡소리도 뭐 오늘은 잡소리 많이 하면 또 여러분 화낼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엑기스만 정말 쥐어짜갖고 방송 한번 찍어볼게요. 승부처요. 3경주, 6경주, 7경주, 11경주예요. 3, 6, 7, 11. 그중에 7경주가 한대만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2경주, 6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리 1000m, 12마리 앞필드. 일단은 뭐 우열은 드러났다고 봐요. 신마들 중에서는 글쎄요. 제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없네요. 혈통이 얼마나 좋을지도 모르겠고 가능성들은 조금씩 남겼지만 이 마필은 뭐 데뷔전부터 그냥 쌍다리 오겠는데 이런 마필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실력을 보였던 마필들이 좀 더 낫다고 보고 안쪽을 차지한 마필은 이번만 힘별이에요. 지난번에도 인기 1위만에 팔렸는데 외곽에서 이강석 기수가 오늘 강서를 만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강석 기수가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안토니오 탔어요. 이건 벌이죠, 벌. 이강석 기수를 태우지 않은 거는 뭐 김동철 조교사도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안토니오가 잘 해결해야겠죠. 안토니오 기수의 최대 장점은 발주를 잘 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안토니오 기수 데뷔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 안토니오 기수는 우리 한국 경마에 빨리 적응할 거다. 우리 한국 경마는 선행마 싸움이잖아요. 단거리는 특히나. 근데 이 발주를 상당히 빨리 이끌어내는 기수이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마 타면 상당히 무섭죠. 게이트가 또 안쪽 조건이고 하니까 신별의 입장에서는 선행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어서 안 될 것 없죠. 상마 공사는 진짜 이게 데뷔하전에서 지금 인기 2위만을 팔릴 땐 저희가 빼먹었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4월 1일 경주에서도
빅 오로라를 놓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적중에 성공을 했던 경주입니다. 공산이라는 마필이 보여준 걸음이 그래요. 더 나오나 이게 걸음이? 더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반신반의하게 만들어요. 다부진 박태준 기수가 미승리마 경주기 때문에 한 발을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 태종이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성 싸움이죠. 능력 싸움이 아니라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권에서는 뭐 안 될 것 없는 마피라고 봅니다. 고마 아임 해피도 깜짝깜짝이에요. 지난번에 시티엔젤과의 경주에서 레이스가 상당히 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는 거의 잡았던 걸음이었지 않았나. 4분의 3마신을 졌는데 그 정도 걸음이라고 한다면 우승해야 되지 않나 이번 경주에서는. 편성이 약해졌으니까. 고마 아임 해피도 충막감이고요. 시오마 백산포스가 그 당시에 이제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만나본 김동수 기수는 이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사실. 마필이 어떤 특징이 없는 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실전에서는 정말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그때의 편성보다는 더욱더 약해진 편성이기 때문에 뭐 쌍벽에 팔리는데 뭐 안 될 것 없다고 봐요. 그 정도만 띄워준다면은 뭐 방해만 안 받고 한다면 오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2번, 4번, 9번, 10번 이 4마리가 똘똘마리로 팔리는데 어떤 마피를 충막감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적중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뛴 거로만 놓고 본다면은 시오마 백산포스가 가장 낫고 앞으로의 그 컨디션이라든가 앞으로의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만나본 기수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고마 아이메피가 가장 낫습니다. 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고마 아이메피를 충막감으로 놓고 고뇌를 해보고 싶고요. 9번 놓고 뭐 2번, 4번, 10번인데 일단은 백산포스가 잘 뛰긴 했지만은 기복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번만 힘별도 묻혀지지 않겠습니다. 10마 중에서는 뭐 10번만 L 초이스 정도가 조금 끌고 가는 맛이 있어서 괜찮다고 봤는데 자꾸 이렇게 진정이 있어요. 장대 때문인지 진정이 있다는 건 솔직히 제가 진정 있는 마피들은 상당히 안 좋아하잖아요. 경주력에서 또 이렇게 나타나요. 한두 번 뛰는 거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좀 버티긴 하는데 다른 마필이 넘어가면 안 뛰는지 막 죽기 살기 밀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고. 7번가 대지의 새싹은 이게 발주 고착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별 탄력도 안 보였는데 조교 때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을 핑핑 돌리면서 말을 쥐어짜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말을 안 듣나 말 새끼가. 근데 말도 탄력이 또 나와요.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변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9번 놓고 할래요. 신마들은 별로 안 땡겨. 9번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설경마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200m 12마리 앞이고요. 별다른 이렇게 특징이 없는 마패들이라서 이것도 배당에 좀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 2번은 아니고 3번 한일달빛은 제가 주행검사 모습 보고 나서 좀 괜찮게 봤어요. 이 능력 미달 당할 때는 고착성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행검사 11월 17일 주행검사를 보면 이게 조금씩 조교발을 받았는지 걸음이 나아지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탄력도 유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근데 또 11월 달에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1월 달에 데뷔를 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주행도 매끄럽지 못했고 꽃걸음만 있는 모습. 그리고 또 1월 달에 또 휴양을 하는데 이게 개인 대염이 있습니다. 이게 경주마로서는 좀 더 최악이죠. 거기다 10만대 개인 대염이 있어서 이 질병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조교 때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올 수도 있어요. 1000m 타기 때문에 1200m 타기 때문에 단거리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개인 대염이라는 질병이 있었던 마피들은 저는 솔직히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경주마한테는 치명적인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오마 썸씽 딜라이트도 발주는 뭐라고 할까요? 빠르지 않지만 중속이 좋다고 할까요? 중속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었고 뭔가 여유 있는 걸음은 아니었다는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편성은 약하니까 또 이혁 기수가 또 이런 마피 가지고 선두권을 가담을 시키는데 오늘 이혁 기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제가 꼬투리 잡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15번 강하촉각도 별 능력은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편성을 잘 만났고요. 자, 문제는 20번은 명진맨입니다.
제가 데뷔할 당시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 너무 과신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정말 좀 이렇게 안일하게 탄 것이 아닌가 다비드 기수가 바깥쪽으로 말이 기대고 있는데 이걸 뭐 잡으려는 의도도 없고 말이 쳐가는 대로 내비둬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박대영 조교사한테 요걸 태바가지로 아마 처먹지 않았을까. 워낙에 승무사 기질이 강한 박대영 조교사는 말 열심히 안 타는 거 듣고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장초열 기수로 교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필은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뛴 데뷔전 걸음이 워낙에 농땡이 기질로 보이니까 다부지게 한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타볼 겁니다. 쥐어 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조개 때 걸음을 한다면은 이런 개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할 수 있다는 면에서 10번을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센볼트는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선행권에 가담을 해서 꾸역꾸역 버티는 마필인데 그 당시 거리가 1000m였거든요. 근데 1000m도 못 버티는 마필을 1200에 갖다 써놓으면 말을 뛰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말을 지금 뭐 테스트 해보는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12번 게이트에서. 뭐 12번 게이트는 원래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1000m도 안 되는 마필을 계속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이는데 1200 갖다 놓고 인기마로 달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 팔려도 불안해요. 사실 이런 마필들은. 10번 놓고 하겠습니다. 10번 놓고 하는데 일단은 대안이 없으니까 7번 강화 총각을 원툴막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현장에서 한번 추스려서 현장에서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마들은 역시나 별거 없어요. 신마들도 그렇고 그전에 뛰었던 마필들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10번만 명진맨 이경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설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어느 정도 우연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번마 킹포세, 3번마 정동지전, 4번마 머니치프, 그리고 10번마 한방미소. 혹시나 이번이 나온다면 11번마 가라가라가까지. 근데 뭐 가라가라가는 솔직히 말해서 편성 때문에 온 거지 뭐 능력 때문에 왔다고 볼 수는 없죠. 편성이 약하니까 올라가는 건데 또 선두권이 무너지면 또 이런 나피들이 한 발을 써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능력마들은 아닙니다. 2번마 킹포세도 지난번에 편성 때문에 우승하고 승급전이고 3번마 정동주전도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죠. 편성도 약했었고 3번 머니치프 못 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알고 있고요. 12번마 한방미소도 지난번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지만은 정말 최적전개라고 깨졌거든요. 플러스 2kg의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12번 게이트 왜 어떻게 왜 이래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8번 지공제일이든가 10번 빅오로라 이런 나피들도 약간의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겠지만 이 두 마피는 지우고 삭제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대건이 믿고 8번 90번은 지우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목적이죠. 2번 3번 4번 12번 이 네 마리 앞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15번만 가라가라가 복병인데 제가 마번 다 오픈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나피를 놓고 어떻게 승부를 하는지. 일요일 강마의 첫 번째 승부처예요. 승부처가 첫 번째에 적중이 돼야 하지만 하루 종일 좀 편합니다. 한대건이 다시 한번 현장에서 심사숙고하겠고요. 집중해서 현장 예상에서 최종 정리된 마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311마리 아필들. 일단 눈에 보이는 마필은 블랙윈드죠. 2연승을 거듭을 했고, 이제 경주를 1300 늘렸는데, 한해에 들어와서 1번 게이트예요. 뭐 안 될 건 없죠. 체크는 해놔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내용은 좀 그래.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뭐 깊게 하려고 하지 마. 다치니까. 3번마 펄퀴는 선두권이 무너져야 올라오는 마필이고 6번마 매니파크는 이게 매니피 짝통인데 은근히 뛰어요. 근데 이게 발주가 조금 느리고 밀리는 맛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추입을 하는 타이밍을 찾기가 애매한데 분명히 걸으면 좋은데 어차피 신지도 이번 주 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경주마에 어떤 마필을 타든 간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7번 당당한 여걸은 단독 선행을 나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인데 이 압박을 하는 마필들이 원체 많아갖고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기동적 기수가 선행을 가면 더 띄워주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변은 가능해 보이고요. 8번 초록질주도 말이 능력이 안 되는 마필인 건 맞아요. 큰 능력은 없는 마필은 맞는데 이 기수 기형을 보면은 이 상금을 벌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장추열 기수를 불러들였고 이 마필이 꾸역꾸역 뛰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금벌이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차라리 이 마필이 능력이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전 장추열을 안 태웠습니다. 제가 조교사라면 또 들이대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안 될 건 없고 10번 불의 법은 계속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말이 편성 때문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태는 계속 좋지 않은데 말이 뛰어요. 실은 이걸 싹스도 이게 뭐 도깨비예요. 말이 잘 쪘다고 못 쪘다 이러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이 정석으로 하면은 일반 블랙인드 놓고 해야죠. 예, 조건도 나쁘지 않고 게이트 조건 좋은데 근데 내용이 좀 그래서 6번만 매니파크나 8번 초록질조 약간은 인기권에서 한 4, 5위권으로 밀려있는 이 두 마리 아필들 중에서 한번 충마 선정을 해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뛰어난 아필들이 아니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당당한 영월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6번, 7번, 8번 이 세 마리 안에서 한번 충마 선정해서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1번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근데 뭔가 베스트는 아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럴 때일수록. 자, 부산 교차경주 1경주 출발해보겠습니다. 12마리의 마피 출전했고요. 1300m. 오히려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충막감은 3마 로얄 골드입니다. 자, 이 마피 데뷔전 때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고배당을 양산을 했는데 지난번에 승급전에도 뭐 물론 인기 많게 했는데 좀 다른 전개를 보여줬죠. 원래는 추이평의 각질이었다라고 데뷔전 때 보여줬지만 여지없이 앞선을 밀고 나가면서 게이트 안쪽에서는 선두권에 가담을 시켰습니다. 의욕이 좀 가했었을까요? 걸음으로는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의 뭐 코 차이에 박빙의 승부에서 깨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마들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각질을 선정을 할 때 이마피는 원래 그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마들은 자꾸 변화가 있죠. 뭐 선행말을 가지고 선임말을 만들려고 하고 추임말을 가지고 승부가 걸을 때는 선입형으로 각질을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그러한 각질이 정립화가 안 돼 있는 마피들은 차근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마 로얄 골드는 지난번에 테스트했던 그 걸음이 나쁘지 않았었고 편성도 약한 편성에 4번 게이트에 이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막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사마 로얄 골드는 좀 인정이 되고요. 자, 시마 좋은 해도 사실 지난번에 경주 걸음은 뭐 나쁘지 않았죠. 끝걸음 자체가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고, 이 늘어난 거리가 조금 더 유리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1300m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봤는데, 편성이 약하니까 1600m에서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 역시나 1300m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외곽이거나 안쪽이건 뭐 전혀 상관은 없죠. 이 마필도 뭐, 이 한 방에 맞건, 4번과 C1의 한 방에 맞건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VIP 킹이 뭐 지금 승급전에 또다시 팔리는 그림인데 전개는 좋죠. 사실 상대권의 전개도 좋고 감량이 또 마이너스 2kg가 있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마필이 지난번에 왔던 걸음이 사실 워낙에 편성이 약했던 거는 그 경주에서 박빙의 승부를 연출했던 거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거품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세 마리 마필 중에서 2번, 4번, 12번 중에서 깨진다면 이번 VIP 킹이 나름대로는 전력상으로 깨질 여지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마 스팟이 마이너스 2.5kg의 감량, 또 선두권을 나올 수 있는 경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경주를 펼친다면은 변수의 요인은 분명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트리플 C보다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믿음감을 주는 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과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번을 중심에 세워놓고 2번, 11번, 12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이번 VIP 킹은 그래도 거품이 좀 많은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경도를 1310마리 마필들. 이게 눈에 보면 딱 드러났죠. 4번만 파크삭스라든가 7번만 헤네마 10번만 에코골드. 4번 파크삭스는 사실 추입형이 아닙니다. 선입형도 아니고 얘는 발주한 이후에 계속 선행을 가려고 했었죠. 근데 전개 자체가 워낙에 빠른 마필들을 만나다 보니까 선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꾸역꾸역 뛰었는데
이 마필은 인기만으로 팔릴 때마다 제가 별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렸던 마필이죠. 하지만 전개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무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두권에서 경기를 펼치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 7번마 헤네마라든가 10번마 에코골드 한대건이가 재미있게 오는 마필들이 원체 느려요. 늦추입을 하니까 이 파크삭스의 단독 선행을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1번마 영아말이랑은 사실 뭐 인기가 끌면은 좀 불안한 마필이긴 한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능력은 없지만 은근히 좀 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항상 제가 버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 역시 아연보지 못할 것 같아요. 3번말 레볼 시마루는 데뷔전에서는 안장에 밀렸고 그래서 1월 7일 경주에서 더 뛸 줄 알았더니 여전히 못 뛰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참 답답하고요. 프린스 조이는 조교사는 뭐 신의 명령과 병합했는데 말이 나아진 것 같다고 했는데 저도 이거 얼마나 뛰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6번만 선스마트도 매번 그렇고 7번만 헤네마는 누추입이에요. 근데 뭐 이마필 자체의 끝걸음이 늦발동이다 보니까 과연 타이밍을 얼마만큼 잡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고요. 10번만 에코골드도 마찬가지죠. 이거 발주 연습했는데 이거 분명히 돈 법니다. 이게 뛰는 거를 보면 이제는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변화의 타이밍 그러니까 취입 타이밍만 잘 잡고 선두권을 조금 가담을 시키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안쪽에 둘러싸여 버리면 이런 마필이 더 못 붙거든요. 근데 외곽으로 나온 것이 뭐 이마필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3번 파크삭스가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마필 놓고 하는 게 맞겠지만 공격적으로 한다면 전 10번만 에코골드 놓고 한번 이번 경기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정석으로 하실 분들은 4번 놓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0번만 에코골드의 변화된 모습 이번 경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0번도 한번 충막감으로 한번 현장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1번, 4번, 7번, 10번 네 마리 앞에 말씀드리면서 4번과 10번, 10번과 4번 두 마리 앞을 우선적으로 5경주에는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능력들은 다 좋아요, 사실. 뭐 체크해본다면, 2번 빅레드 2지라든가, 6번 고스트워리어, 8번 최강 썬더, 9번 에이스 포스, 10번 다그이다. 이런 나피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6번 고스트워리어가 워낙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누추입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마필 들어온다면 고배당이겠죠. 이마필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 변수의 요인을 한번 열어봐 보시고요. 2번, 8번, 9번, 10번. 이 네 마리가 인기권이기도 하고, 이 안에서 마무리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충분 한정의 싸움인데, 뭐,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마필들입니다. 전부 다. 지난번 경주에 같이 떴던 똑같은 편성이라고 본다면, 경주의 여건으로만 본다면은, 지난번 대비해서 부담 정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그 부담 중량의 차이라든가, 게이트 여건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이 마필들의 경주력을 변화를 줄 것이냐. 이것만 좀 염두에 둬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은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적중에 성공할 것 같고요. 결국은 충마 싸움에서 어떤 마필을 충마로 놓고 여기서 막권 한번 사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붙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 8번, 9번, 10번. 네 마리 앞에 관심 갖고 있고요. 6번 고스트워리어는 배당권의 마필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번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결정을 한대건이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함축된 한방막권, 이 한방막권으로 환수를 최대한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 이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강조거리 1200m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11마리 앞필이 추천했어요. 최근에 제가 추천해서 성공했던 마필이 3막 칼리오페가 있고요. 1번만 라온에 있어. 7번 갤럭시 파워. 이런 마필들이 한대건이가 추천해서 8번 골드레고도 있네요. 8번 골드레고도 최근에 제가 연달아와 함께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게 주력 막권이었었죠, 제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 댓글 하나도 안 달아. 내가 방송에서 이거 골드레고의 연달아 막권을 그대로 공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50.4배가 나왔죠. 생각보다 열받네. 그때 댓글 한 줄도 안 달았던 것 같은데. 그때 댓글 골드레고 연달아 50.4배의 배당을 적중을 했습니다. 뭐, 골드레그를 놓고 할 생각은 아니에요. 이거 너무 오픈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대건이가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 경기가 전 타이밍이라고 봐요. 제대로 된 타이밍 만났고 제대로 된 승부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좋게 내가 복귀도 하고 조교도 보고 뭐 다 이렇게 준비된 데서 이제 취재 들어갔는데 기수 떨렁 만났더니 기수가 말이 안 좋대. 좀 참고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걸 참고를 하면서도 왜 안 좋은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리버리하게 안 좋아서 제가 구라 정보에 당하든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충분히 많은 얘기들 듣고 왔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주고요. 자, 한대건이가 이번 6경주를 성공을 해야지만 바로 이어지는 7경주 한대건이 더버가 메인 승부처에 자금을 더 칠 수 있습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잡은 승부경주예요. 그만큼 부담은 있어도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번 6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반드시 적중하겠습니다. 7경주의 더버가 승부를 위해서라도 이 경주 꼭 잡아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좋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대건의 음성정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6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최선을 다해서 적중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교체경주 3경주입니다. 7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3번발 라온전설이 지금 56kg까지 올라갔어요. 또 경주거리도 1600으로 늘렸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필 선행을 꺾어진다면 내가 이 마필을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미 56kg의 중량도 짊어져본 경험도 있고 문제는 거리인데 1600m의 경주거리를 소화해보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부담량이 올라갔고 지난번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플러스 5kg 올라가기 상당히 덜미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선행을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또 쉽사리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가서 부러지는 순간부터 좀 무시하겠다. 이번 경주까지는 좀 인정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번 하이스펙은 매번 그렇고 뭐 천지 캠프는 최근의 경주 모습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죠. 이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언제나 1600m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이 7번 애니나인이 강급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를 끌고 있는데 안 될 건 없다고 보여져요. 탄력 자체가 좋고 부담 중량이 점점 내려가면서 52.5kg 감량 계속까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뭐 강공은 불어보도 뻔할 것 같습니다. 혼자 나중에 어부지를 놓는다면 6번 화난 세상. 그러니까 3번이 나가면 3번 하이스펙과 7번 애니나인이 바로 물고 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하이스펙은 좀 지구력이 좀 부족하니까 7번 애니나인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3번 놓고 7번 맞고 말씀드리고요. 영양가 없는 배당도 없는 3번 하이스펙보다는 5번과 6번, 3번 놓고 5번, 6번을 방어막건으로 상경들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갈 수 있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그런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4경주입니다. 자, 고마타워 파이널입니다. 자, 고마타워 파이널입니다. 자, 이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3착을 하면서 승급을 했지만 그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고 지금은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따라갈 수 있는 막판 한 발이 있는 마필인 만큼 지난번 같이 무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10번만 슈퍼플라이는 뭐 대가리죠. 이변이 필요 없는 대가리. 지난번에 휴양을 갔다 와서의 경주기 때문에 얼레벌레 탄 거고 안 맞은 밖에 퇴근하지 않았어요. 모른다면 가서 죽어야죠. 이번에는 10번 놓고 9번 단통 맞거든요. 9번 더 파이널이 2위로 10번 9번 두 마리 없었고 안쪽에서 6경주까지 먹었다면은 이번 7경주에 한번 이빠이 한번 들이대볼 예정이고요. 저런 마필이 많죠. 2번마 은하철마, 3번 청담정, 3번 문학프리스처스, 5번마 IBS 마린, 8번 역전의 우승, 7번 33 빅토리, 9번 골드브라.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전한 마필 12마리 중에서 안 되는 마필을 꼽는 게 더 쉬워요. 그만큼 이 경주의 편성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변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 이변의 주역이 누굴 건지 그리고 그 이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기를 끄는 마필들 중에서 그 이변이 나오고 그만큼 이 마필들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놓으면 다 지들이 상금 벌 수 있는 마필. 근데 편성을 참 지랄같이 만든 거죠. 너무 강단 있는 마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과연 이 안에서 어떠한 마필이 이 모든 난간을 뚫고 한대건의 막건으로서 적중에 성공해 줄 것인지
자, 한대건 더 봐가면의 승부처로 이번 7경주 승부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한대건 더 봐가면의 승부처고요.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 인기권의 마필들 다 좋아 보이고 배당판 막 움직이는데 배당판 뭐 좀 아쉽죠. 한대건이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 봐가면의 승부처 7경주 반드시 적중으로써 여러분들의 응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열머리 앞에 출전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적중을 성공해드렸던 10호 해성스타가 이게 인기권인가요, 이제? 인기권일 것 같습니다. 뭐 안 될 건 없죠. 자, 충막감은 7만 100문 100답입니다.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정말 개차방 같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재결실이 올라갔어요. 이마필이 좀 발주가 좀 안 좋아서 무리하게 경주를 운영하다가 자빠졌다. 걸음이 안 나왔다. 이렇게 재결실에 가서 변명을 했는데, 한 번은 이해해야죠. 뭐, 그렇지만. 부담 중단도 그때 56kg 처음 짊어져보는 걸음이었었고,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뭐 지난번 경주 못지않게 약하고,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1300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9종 마필들은요, 한 번 깨지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하는 마방이기 때문에, 전 7만 100만 100답을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깨진다면 5번 100마의 델마의 기적이 깨지겠죠. 장거리 경주 1600에서 중장거리 경주에서 최근 들어 모습을 보이지만, 이마필이 뛰었던 경주가 뭐, 아주 능력이 좋았다라고 하는 마필들은 어차피 월등하게 우승을 하는 마필들이 없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다 비등비등한 경주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는데, 상승세는 타고 있고요. 근데 깨진다면 이게 좀 깨질 것 같아요. 8번 코리안 포스라든가 10번 해성스타. 해성스타의 지난번에 천연강타 경주 거림은 인상적이었어요.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만큼 버텼는데, 사실 워낙에 말이 없었죠, 이날 경주가. 그 해성스타도 거림이 무뎌지는 와중에서 버틴 거림이라서 뭔가 메리트는 크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배당에 나온다면 뭐 이 구막 디바인 터치가 강급이 되고 나서 좀 경주를 회복하고 있는데, 예전에 거림은 분명히 아니네요. 근데 이제 부담량 57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7번 100문 100답을 놓고 하겠습니다. 5번 100문 델마의 기적이라든가 8번 코리안 포스 이런 마필들의 일단 포인트를 맞춰보고요. 6번 글로벌 질주는 이번까지만 한번 현장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10번 해성스타가 더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막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적중에 성공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외곽을 밀려서. 자, 설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700m고요. 12마리 앞입니다. 오늘 송문길 조교사 40조, 실버울프 조교사죠. 만났는데, 선프라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다. 조교 때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건 조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경주 편성의 문제입니다. 워낙에 약체 편성을 만났고, 게이트가 1번 조건인데, 뭐 발주가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최대한 걸음을 이끌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플라자는 당연히 뭐 같이 맞아야 되는 마필이고요. 2번, 3번은 이제 똥말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야호라는 부담량이 늘어났고, 조한별 기수의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간다 하더라도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두만강은 더 나올 걸음이 있는데, 지난번 대비해서 51kg에서 56kg의 중량을 짊어져서 이게 강급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강급 때문에 해볼만 하죠, 사실. 근데 부담량이 너무 무겁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원더풀루키 똥말이긴 하지만 편성 만났고요. 실화 불사불패. 이동국 기수한테는 굉장히 효자 마필이 아닌가 봐요. 이동국 기수에게 상금마리를 참 많이 해줬고, 우승에 또 영광까지도 남겼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좋아요. 현장 상태를 떠나서 조교 때 모습이 원체 좋아서 이걸 머리 놓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꼭 이렇게 좋으면 또 이동국 기수가 또 못 들어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이동국 기수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우승자 했으면 좋겠는데,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시모 왕대장은 매번 뭐 끝걸음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만 무너져 준다면 언제든지 치고 나올 수 있는 왕대장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1번 선프라자를 놓고 하든, 7번 불사울패를 놓고 하든, 두 마필은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5번, 7번, 12번, 이 세 마리 마필까지도 한번 현장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똥마리 경주 편성이고, 능력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 컨디션
끝까지 체크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자, 부산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부산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겠죠. 부산일곱의 대상경주. 경주거리가 1200이에요. 1등급의 마필들에게 1200은 정말 껌딱지 같죠. 근데 문제는 이제 58kg라는 단일 중량의 유일한 앞말인 서울에서 내려온 오마 실버 울프만 감량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56kg의 중량을 부여받았고요. 액면으로 보면은 뭐 일본 도랑한 표경성과 실버 파워블레이드 이 한방 게임에 상당히 유력하죠, 사실. 근데 일본 도랑한 표경성이 폐출혈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고 때 폐출혈이 나고 1개월 출전 정지예요. 말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폐출혈의 여파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금이 뭐 어마어마한데 뭐 욕심을 안 낼 일은 없을 것이고 폐출혈의 여파로 마필이 너무 안 좋으면 출전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1번과 11번, 11번과 1번 파워블레이드는 워낙에 뭐 정평이 나 있는 마필이고 단거리의 강자니까 11번을 중심에 놓고 1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과 페리드 포모로이라든가 아니면 감량의 혜택에 있는 전 서울 마피들이 부산 마피들과 겨루면 항상 개무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실버울프가 보여주는 걸음을 보면은 얘가 1200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서울에 내려간 마피긴 하지만 실버울프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건 뭐 말이 땡기는 게 없다 솔직히 말해서. 11번 놓고 1번, 3번, 5번 세 마리 마필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1200이니까 뭐 다들 안 되는 건 아닌데 하이건 마필들은 뭐 택도 없고요. 뭐 파워블레이드가 진짜 무슨 오징어 씹듯이 다 코너 넘어가면서 다 씌워버리면 기가 죽어갖고 애들이 뛰지도 못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이건 마필들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하이건 애들. 자, 설경마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900m고요. 8마리 마필들. 정말 이게 안 되네. 선행 가서 계속. 이번 라이언록입니다. 물론 이제 전형적인 선행형은 아니죠. 선유권에 전개가 되는 마필인데 이 혈통이 좋아서 항상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생각만큼 많이 뛰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안토니오가 선행 갔다가 이제 깨고락시 됐는데 이동진 기주 태웠습니다. 54kg의 중량. 53.5에서는 56이나 체중을 따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기주가 나온다면 편성만 만나면 도전이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1번과 금투사라든가 3번과 S 유캔이 인기권으로 팔리고 있지만 늦추입을 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라이언록의 감량 기수. 동진이도 14조에서 기회 줬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량 기수가 선행 가서 버티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이번 라이언록 뭐 총막감을 할 수 있겠고. 일반 금투사는 만나면 박병일 교육사가 지난번에 좀 살아났다고 하더니 여지없이 들어왔어요. 잘 탔죠. 근데 부담력이 올라갔다는 게 발목인데 올라오겠죠. 뭐 그럼 나쁘지 않으니까. 3번의 예스유케는 태정형, 박태정 기수를 만나보니까 의도적으로 참고 갔다고 해요. 원래 이게 선행형 각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행을 가서 계속 걸어가니까 이제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참고 탔는데 참고 타니까 펄펄 날라요, 말이. 정말 파격적인 걸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유권 가담이 되는 5번 아름다운 순간이라든가 뭐 7번 스롱차 이런 나피들이 무빙을 뜰 텐데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구경주는 이번만 라이언농 놓고 1번과 3번 두 마필 중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3번 막건을 엮어본다면 5번 아름다운 순간까지 이런 나피들을 3복을 한번 엮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놓고 1번, 3번 어려운 경주 아니에요. 1900m 하더라도 어려운 경주 아니니까 또 라이언농이 또 부러지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조건은 좋은 것 같아요. 2번 놓고 1번, 3번 두 마리 필 안에서 현장에서도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주로를 때릴 것인지 1번, 3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실 2번만 라이언록이 또 잘못 잡히고 하지만 경주의 조건을 하고 본다면 2번만 라이언록이 부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600m 하고요. 한동안에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부산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골 1300m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네, 부산경마 제4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아마 서강지주는 부산 마필로서는 꾸준하게 뛰어주는 맛이 있고 지금 블레스 유도 칼칼해진 모습을 회복세라가 보일 수 있겠습니다. 1번 놓고 4번 주력. 4번, 1번, 2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경주골 1200m 레스런파크 부산경남 대표님 내가 5경기입니다. 1번만 에이스 코리아 강자팀에서도 강간을 보여줬고 전번 선수들 이만찬인데 시험은 러닝 스타트는 기본적으로 거리 크게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12번을 놓고 7번과 10번 선두입니다. 안쪽에서 2위권 어느 정도 우연은 드러났죠. 3번마 영희시대, 7번마 미스터 스펜딩, 9번마 블루타임, 10번마 아메리칸 파워, 12번마 캡틴 가이. 뭐 여기에 배당이 나온다면 10번마 부이맨, 뭐 이런 아피들인데 제가 봤을 때 우연히 드러났다고 봐요. 12번마 캡틴 가이나 10번마 아메리칸 파워, 10번마 캡틴 가이도 최근의 수성으로 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10번마 아메리칸 파워도 정산 출전 주기에 컨디션을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만 파악이 된다면 이 마필 원체 능력이 있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영희 시대도 결코 우습게 볼 만한 마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우승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간은 밀리는 전략인 7번 미스터 스펜드가 최근에 걸음이 살아났고요. 고마 블루타임도 승급전이긴 하지만 휴양을 갔다 와서의 경주 걸음이에요. 이 마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블루타임의 입장에서는. 근데 상대를 좀 강하게 골랐죠. 결국은 어떻게 된 압축 마번으로 내가 환수를 올리느냐. 한 방에 그 압축 마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한대건은 현장에서 그 힘있는 한방막권의 메인 승부, 한대건의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에. 반드시 부산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한대건과 동참해 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AS 번호 밑에 나오고 있으니까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한대건의 6경주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대상경주에 빛나는 천지스톱이 출전을 했습니다. 마주의 파장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뭐 마필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2조 김동균 쪽에서 만나보면은 뭐 천지스톱에 거는 기대가 남달라요. 제 걸음을 보여줄 것 같고 국산 마필이긴 하지만은 뭐 흥룡을 제외하고서는 외산마 강자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보고 충분감으로 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만 흥룡 이준철 기수가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조교사 변호 면접을 봤어요. 이번엔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조교사로 이준철 기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48주의 뭐 주전기사 아니겠습니까? 흥룡을 워낙 잘 알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경력이 있다고 봅니다. 2번, 2번 이게 아마 최저배당으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능력 발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3번 금화제우스는 승급전이에요. 하지만 이 끝걸음이 좋으니까 결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4.5kg 감량이 있고 금화제우스는 지멋대로 뛰는 형에 가깝기 때문에 과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데이시나 3번 언비터블 선입권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8살이잖아요. 그래서 마핏이 조금 이제 꺼져가는 느낌이 있는데 편성 자체를 나오면 항상 무시를 못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잘라도 승부를 하긴 했지만 이번 경주 역시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고마 삼성볼펜은 사실 지난번에 가르전설이 이렇게 월등한 걸음을 보일 정도였었는데 이게 과연 잘 뛴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흥룡과 천지팀이 원체 세서 삼성볼펜가 이걸 두 마리를 그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팔리겠죠 뭐. 장추열이니까. 2번, 1번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1번, 2번, 2번, 1번. 2번 놓고 1번 단통막걸리 공략하겠고요. 3번, 4번, 8번, 3번, 4번, 9번 중에서 방어막권 정도만 한 마리 정도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배당도 없어요. 뭐 이거 배당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 부산과 서울은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능력이 있는 마필들의 인기권은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현장에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관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한대관은 좀 이변의 막권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 마필이 얼마만큼 걸음을 보여줄지. 근데 이게 제가 이 마필을 놓고 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권에서도 잘 안 잡혀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정말 늘어보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메인 승부처로 삼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의지죠. 제가 이 의지 파악을 제대로 못 해왔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의 좀 맞아야 되는 그런 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 의지가 넘치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 그 마필 놓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약간은 우연히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줄 걸음들이 분명히 있는 인기권의 아필들도 있고
전력은 드러났는데 자꾸 꾸역꾸역 뛰는 괜히 어리버리하게 팔리는 인기권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나피들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에서 한대건의 관리마 한 마리가 한대건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승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금화필 승부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다음 기회를 노리겠고요. 예정된 대로 능력대로 이경준 판단을 해서 제가 노리고 있는 관리마가 승부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대건은 이경준 승부하겠습니다. 금화필을 빼고서라도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금화필을 빼고서라도 승부를 할 것이니까 마지막 승부처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에 배신하지 않는 한대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까지 모두 예상을 마쳤고요. 승부처 한번 공개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3경주, 6경주, 7경주, 11경주, 3, 6, 7 연하다. 7경주가 더 봐가면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2경주와 6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